태동의 1분 맥행정학. 자, 오늘은 이 수기민주주의에 대한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116페이지 2025년 국가공무원 7급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내용 시간 배웠던 거 생각합니다. 항상 행정학은 그 대칭적 그 이론을 바탕으로 내용을 정립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기민주주의가 있다면은 저희 건너편 대칭적 개념으로서는 기존의 대의민주주의를 생각해야 되겠죠.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수기민주주의는 그 기존의 대의민주주의의 어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고, 이 수기민주주의는 그 뭐랄까 할까요? 이 담론 이론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담론이라는 것은 토론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죠. 그럼 이런 수기 민주주의가 그 등장한 배경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20세기 행정국가에서는 이 정부의 거대화로 시민사회의 영향력이 상실되었었죠. 자, 그러다가 1970년 말 이후에 이 행정국가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것이 어떤 신뢰라든가 참여, 이런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시민사회와 사회적 자본론이 나오게 되었었죠. 그러면 이제 이 수기 민주주의는 자, 어떤 개념의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시민들의 어떤 특정 문제에 대해서 깊이 논의하고 합의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민주주의의 하나의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출에 나왔던 표현 중에서는 이 수기 민주주의는 어떤 시민 참여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하고 있는데, 뭐 원탁회의라든가 공론조사, 그 다음에 시민 배심원제, 이런 어떤 방법론을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정치에서는 이 대전광역시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이 수기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라는 거, 요 정도 개념을 좀 정립해 놓고요. 자, 그럼 이제 관련 문제를 풀면서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또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그럼 8번 문제 보시죠. 2025년 국가직 7급 문제인데, 8번. 수기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대의민주주의를 견고히 강화하는 수단이 아니라 기존의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라 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 나머지 선지 다 읽어놓고 이해해 놓아야 됩니다. 정책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그렇죠. 맞는 말이고, 수기민주주의를 구체하는 방법으로 공론조사, 합의회의, 그 다음에 시민 배심원제 등이 있다 했죠. 여기서 이제 이 공론조사라는 말이 나는데, 이 공론조사는 이 여론조사와 또 대칭적 개념으로 구별을 해야 된다 했습니다. 자, 이 공론조사는 그 일반적인 여론조사와는 다르게, 우리가 이제 여론조사라는 거는 그 일반인들의 어떤 피상적이고 순간적인 어떤 인식조사를 하는 것이죠. 그런 거하고는 다르게 단순히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것을 넘어서 관련 정보 제공과 토론을 통해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어떤 숙고된 의견을 형성하도록 유도하는 게, 이게 바로 그 공론조사라고 이야기했고, 자, 여기서도 중요한 게 이 공론조사에 있어서는 조사 대상자들 한 곳에 모아서 이제 일정 기간 동안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 공론조사에 어떤 대표성 있는 시민의 선발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그 어떤 표본 집단의 크기가 작고 조사 대상자가 중간에 탈락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비해서는 대표성 측면이 취약하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여기 이제 공론조사하고 여론조사의 어떤 차이점, 그 개념을 꼭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겠고요. 자, 4번을 보시면 충분한 정보 제공과 균형 잡힌 토론을 전제로 하며 정책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는 기능을 한다. 그렇죠. 이것도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다음 기출 문제를 보면 여기 가볼까요? 63페이지. 자, 63페이지죠. 자, 63페이지에 2023년 국가직 7급 문제입니다. 자, 23번 문제를 보죠. 정부 신뢰 및 시민 참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했습니다. 자, 일단 D것부터 먼저 볼까요? 시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의 건설 추진 여부에 대한, 그렇죠, 공론조사에서 시민 대표단을 구성하여
토론하는 것은 수기 민주주의 사례이다. 방금 설명했는 내용이죠. 이거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기억을 보시면 이 정부 신뢰의 구성인자, 우리가 정부를 믿고 그러려면 뭐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될까요? 당연히 도덕성 확보해야 되고요. 정책 내용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정부 역량을 바로 모두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게 정부 신뢰 구성 인자가 되는 거고, 이거 맞는 말이죠. 자, 요 니은 부분요, 먼저 별표하겠습니다. 자,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정부와 시민 간의 어떤 신뢰 유용 중 신탁적 신뢰는 대칭적 관계에서 형성된다 했는데, 자, 이거 제가 한번 색칠해 놓고요. 자, 항상 기출문제 풀이할 때 옆에 깔끔하게 정리를 해놔놓고 시각적으로 아름답게 해놓고 그걸 보며 문제를 푸는 거는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선생님이 지금 말로 지금 정리하는 그 내용이 여러분들이 지금 다 이해가 되고 있는 머릿속에서 체계가 잡혀야 되는 거지 시각적으로 잡혀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항상 처음 듣고 이해가 안 되면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면서 내용의 체계를 잡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그 정부 신뢰의 유형이 있습니다. 이 토마스의 정부 신뢰의 유형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신탁적 신뢰가 있고 상호적 신뢰가 있고 사회적 신뢰가 있는데 특히 이 신탁적 신뢰가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신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전문성을 믿고 맡기는 걸 갖다가 신탁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통 의사나 변호사는 우리보다는 이 의사 변호사가 우리보다는 전문성이 뛰어나죠. 그래서 이제 전문성을 믿고 맡기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신탁적 신뢰인데 이게 이제 그 주인 대리인 관계를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 시민이 주인이죠. 그럼 대리인이 이제 정부 관료가 되는 겁니다. 이런 주인 대리인 관계에서 그 발생하는 신뢰가 바로 신탁적 신뢰인데 아무래도 국민 시민은 정보가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리인은 관료 정부는 아무래도 정보가 많겠죠. 국민들보다는요. 그런 어떤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이 대리인을 무한정 전폭적으로 믿는 상태, 거기서 발생하는 신뢰가 바로 신탁적 신뢰가 되는 겁니다. 이거 잘 알아야 되고, 상호적 신뢰는 말 그대로 정부와 시민 간 상호작용적 관계성이 이제 핵심이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상대적으로 이건 좀 약하겠죠. 상호 신뢰를 하기 때문에. 사회적 신뢰라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 간에 널리 퍼져 있는 일반적인 신뢰 수준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이 사회적 신뢰가 널리 퍼져 있다면은 아무래도 높은 사회적 신뢰는 정부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시민들의 어떤 정부 신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겠죠. 자, 다시 토마스의 정부 신뢰 유형 세 가지: 신탁적 신뢰, 상호적 신뢰, 사회적 신뢰. 특히 신탁적 신뢰, 요거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발생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보면 정부와 시민 간의 신뢰 유형 중 이 신탁적 신뢰는 대칭적 관계가 아니라 정보의 비대칭적 관계에서 형성된 거라 했죠. 그럼 니은이 틀린 거고 기억하고 디귿은 맞는 거죠. 그 정답은 바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수기 민주주의하고 그 정부 신뢰 유형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했고 다음 시간에는 그 담론 이론과 관련된 토론 민주주의 담론 이론에 대한 기존 기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정리했는 거 잘 복습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